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두 번째 주제는 박근혜 만난 윤석열로 정했습니다. 어제부터 대구 경북 지역을 윤석열 당선인이 방문하고 있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의 사저를 찾았습니다. 잠깐 그림을 제가 보면 윤 당선인이 이제 원래 집 앞에서 지금 저희 앞서 2시쯤의 모습입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유영하 변호사, 권영세 부위원장과 악수를 한 뒤에 사저에 들어가서 약 40분 정도 배석, 2명이 배석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뭐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가 있었다. 뭐 이렇게 배석자들이 전했습니다. 먼저 관련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께서 하시던 일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그 계승도 하고 또 널리 홍보도 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취임식 부분도 우리 당선인께서 정중하게 이 요청을 하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당선인께서 대통령께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워딩을 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배석했던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권영세 부위원장이 전한 말에는 일종의 악연에 대해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당선인께서 하셨다. 그다음에 유영하 변호사의 얘기도 당선인께서 대통령께 참 면목이 없습니다. 참 죄송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악연, 죄송했다. 뭘 죄송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를 윤석열 당선인이 했다고 봅니다. 그게 당시에 국정농단의 수사팀장과 피의자로 만나는 게 개인적 관계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시에 윤석열 당선인은 어쨌든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으로서 예. 법을 집행하던 위치에 있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굉장히 죄송했다, 뭐 면목이 없다라고 마치 개인적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과거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저는 본인이 누누이 강조해왔던 뭐 법 원칙 공정 상식 여기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과거의 자기의 행위를 잘못했다고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당시에 국정농단 특검 그다음에 그렇죠. 기소를 진행했던 같이 공소를 유지했던 중앙지검에서 있었던 분들이 부적절한들이 있었다는 식으로도 들릴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 이분이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저는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 씨를 만나는 것 자체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만나서 한 얘기가 이런 내용이라면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더 나아가서 무슨 명예회복까지 얘기 나오는 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회복 부분은 이렇습니다. 명예회복에 대해서는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도. 권영세 부위원장이 전했는데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탄핵된 걸 없었다고 하는 건지, 하는 건지.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박원석 의원님 하시는 말씀의 내용과 취지에 동의를 해요. 좀 부적절한 판단, 생각,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어떻게 명예를 회복하죠? 탄핵을 되돌려야 되나요?
국정농단 없던 걸로 하면 명예가 회복되나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신 일에 대해서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한다? 뭐를 홍보하고 뭐를 계승할 거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자신이 했던 수사에 대한 스스로의 자기 부정하신 말씀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제발 그러한 생각으로 이런 말씀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내가 미안해서 그냥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안 그러면요, 이거는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권영세 부위원장이나 유영하 변호사도 부적절해요. 이런 말씀을 왜 전합니까? 굉장히 죄송하다, 면목 없다. 이런 얘기를 왜 언론과 국민들 앞에 브리핑을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윤 당선인은 앞서 저희가 처음에 방송하면서 나왔던 말, 처음에는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에 있던 제 미안한 마음을 말씀드렸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당시에 어쨌든 본인 위치에서 법을 집행하는 자기 업무를 한 것과는 별개로 인간적으로는 참 죄송하고 안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정리로. 근데 보십시오. 박근혜 정권은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헌법을 위반한 그런 책임을 지고 탄핵을 당한 정권이에요. 근데 그 탄핵당한 정권을 뭘 계승하고 뭘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윤석열 그 당선인은 전혀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 과거에 그 이 보수 정권의 그런 구업에 매달려서 그 박근혜 정권의 실추된 명예나 회복하자고 대통령이 된 겁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이거 분명히 어떤 해명이 나와야 될 정도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에 이런 말이 사실 진짜로 두 분 사이에서 하셨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부활을 윤석열 당선인이 돕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TK만 가지고 정치하실 건지 보수 우파 쪽 사람들만 갖고 지지 기반을 넓혀갈 건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원래 저는 이게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고 지역을 방문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 일정들이 있는 게 이제 지방선거용이다라는 눈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선거에서는 중도 확장, 중원으로 확장하는 게 가장 1번인데. 아니 저는요, 네. 자꾸 그 뭐 TK 지역 방문한 거 가지고 네. 지방선거용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비판하고 싶어요. 아니 중도 확장해가지고 선거에서 우리 쪽 지지층을 더 많이 끌어오는 게 맞는 건데, 그렇죠. TK 지역에서는 75% 나와요. 근데 뭐를 여기서 결집을 시켜요? 차라리 그러한 의혹을 보내려면 충청권에 간다든지 아니면 예. 인천에 간다든지, 그러면은 야 지방선거 앞두고 당선인이 간 거 아니야? 이게 오해할 수 있지만 저도 이건 그 생각은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아요. 대구 맞죠? 경북 가는 아니 거는 이제 그런 류의 비판은 장성철 교수를 비롯해서 네. 보수 진영에서도 과거에 많이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아니 그냥 그런 정도의 비판이라고 넘어가면 되지, 그것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문제는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의 이런 발언이에요. 근데 사실은 사실은 중도층에는 좀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중도층에 있어요. 마이너스 작용할 뿐만 아니고, 아니 지금 과거의 보수 정권이 가졌던 그런 어떤 수구 세력으로서의 한계, 이런 걸 넘어서서 뭔가 중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윤석열의 확장성을 보고서 당원들도 지지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도 되고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걸 일시에 거꾸로 돌리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대구 경북 지역을 이 박근혜 씨한테 묶어놓을 겁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일단 뭐 전후 맥락을 다 온전히 봐야 되겠지만, 앞서 권영세 부위원장과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한 걸로만 봤을 때는 부적절한 표현들이 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실 감옥에 있을 때 지지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나중에 책으로 냈었죠. 이 책이 그림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책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질문, 한 지지자의 편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말이 되지 않는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해진 결론에 의한 요식행위라 판단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을 당시 검사할 때 지칭한 편으로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땐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알게 된다라고 해서, 이거 앞뒤에도 조금 있는데 좀 부정적으로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배석한 두 사람이 전한 말로는 분위기가 따뜻했다고 일단 전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잖아요. 예. 옆에 이제 유영하 변호사 이제 소개하면서 이번에 대구시장에 좀 출마하는데 당선인께서 좀 격려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좀 얘기도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아주 박더라고요. 예. 기분도 좋고. 그래서
저러한 한 분의 전직 대통령, 당선인의 워딩을 옮기면서도 본인 뒤에는 이 두 분이 있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죠. 예, 지금 박인수위 측에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오늘 대화 사진. 예. 아, 그럼- 탁자에 저렇게. 오늘 회동의 정치적 의미는 홍준표 죽이기입니까? 이제 글쎄요. 홍준표 후보의 메시지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유영아 키우기.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하시죠. 아니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뒤집어 놓으면. 그래도 죽인다라는 표현보다는 예. 아마 홍준표 전 대표가 곧 메시지를 낼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윤 당선인이 어제 대선 기간에 트레이드 마크였던 이 어퍼컷 세리머니를 한 영상들이 있는데 이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퍼컷 한번 할까요? 상주, 그다음에 포항에 가서 했던 모습인데 예, 어떤 보수의 힘을 일단 모으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뭐 부탁하니까 했을 수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취임식에서는 안 하길 바랍니다. 저는 할 거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만약에 안 하면 자리 바꿔서 조금 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기 한번 하시죠. 친근하고 소탈한 대통령의 모습 아니 보는 것도 취임식에서는 괜찮잖아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 세계가 다 지켜보는 취임식에서 저런 선거용 퍼포먼스 세러머니를 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취임식에 2부가 있다면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